그 환경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경이 청소기 그 환경이 맞나요? 여기 지금 바로 이게 화장실에 환풍기가 설치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좀 덜하지만 최소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는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네, 상태인가요? 일단 지금 여기는 창호까지 시공돼 있고 골조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뭔가 이제 부착이 돼서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 어떤 현장 가보면 안에 내벽에 인슐레이션까지 다 하고서 창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창호가 좀 일찍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 맞게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일단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네. 이 방통이라는 걸 치기 전에 방통이 되기 전에 인슐레이션이 들어가면 습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또 방통을 치기 위해서는 창호가 없으면 이게 건조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이제 크랙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공정상으로는 지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통하기 전에 창호가 달리고 이제 방통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왜냐면 이게 수분이 많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들이 들어가야 맞죠.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금 바닥 기초에 여기에 방통이 들어가기 전에 인슐레이션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창호가 미리 서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건조할 그렇죠. 건조 과정에 너무 이제 말 그대로 건조가 빨리 이루어지면은 이제 크랙이 가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창호가 먼저 달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방통은 역시 이제 물을 갖다가 바닥에 뿌리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 단열재를 넣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 넣게 됨으로써 좀 이제 빈 공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 공간을 미리 이제 EPS 폼을 이제 미리 넣고 좀 미비한 곳은 이제 폼을 이용해서 그냥 간격이 좁은 곳들 이렇게 간격이 좁은 곳들은 EPS를 넣는 게 아니고 그 안쪽에 이제 폼을 쏴서 그쪽을 이제 충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니까 저기다가 지금 벌써 EPS를 좀 채우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선 작업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인 곳. 그러니까 나중에 했을 때 좋지 못한 곳은 EPS 같은 것들을 미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 같은 경우 나중에 뭐 못을 치거나 이랬을 때 단열재 같은 거가 이제 들어가기가 안 좋은 곳들. 여기도 보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EPS 절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인슐레이션 막 잘라갖고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 인슐레이션을 여기는 두께가 안 맞기 때문에 막 쑤셔 넣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이 100%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걸 찍었을 때 좀 안 좋게 나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 작업을 했을 때 좋은 곳, 선 작업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은 곳에 이렇게 EPS 같은 거를 잘라서 폼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호는 어떻게 창호 회사에서 직접 하나요? 창호 회사에서 직접 와서 시공. 독일식 창호는 쉽게 해서 미국식 창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는데 독일식 창호는 시공회사에서 직접 와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 댐퍼 같은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독일식 창호가 보통 작은 창들은 틸트 앤 턴 방식을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큰 문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슬라이딩 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댐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커진 게 패티오 창이 되는 거죠. 이건 독일식인데 국산인가요? 아니면 독일 브랜드? 브랜드가 이제 피마펜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레임은 이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한 거죠. 이게 제가 최근에 레아우 창호를 소개를 한번 해서 이 피마펜이라는 게 레아우랑 쌍벽을 이루는 그런 창호인가요? 글쎄 뭐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말하는 거를 보면
지금 현존하는 이제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프레임은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하드웨어가 일단은 더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그 전에 뭐 하여튼 어디 브랜드를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뭐 브랜드보다는 좀 하드웨어 쪽이 좀 더 나았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조합에서는 뭐 특별하게 추천을 한다기보다 건축주분이 일단은 고르신 거고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구조가 2층이 네, 2층은 없습니다. 이 다락방은 여기 건축주님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셔서 다락방은 없고요. 공간은 만들 수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임시로 이제 브릿지 역할을 이제 작업대이죠. 작업대. 예. 요거는 여기 오픈 천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철거할 예정이고. 요거 철거하면은 청구가 높고 그래서 굉장히 개방력이 높긴 하겠네요. 1층 집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개방형으로 이제 상당히 시원한 느낌의 집이죠. 그리고 1층 고도 보통보다 좀 높게 설계가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시원하게 이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무집 협동조합에서는 지금 이런 설계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냥 건축주분이 대부분 설계를 해갖고 오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시공팀장이기 때문에 설계가 넘어오면 그 설계에 얼마만큼 그 정확하게 시공을 하는가를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 이제 제일 먼저 우리 협동조합에 설계 담당자가 있어요. 반철현 실장이라고. 그 반철현 실장과 건축주가 최초에 만나서 이제 보통은 5번에서 10번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6번째 도면이 나와서 그 도면을 가지고 제가 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이런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화장실 작업하실 때 내부 이 스터드재 안에다가 인슐레이션 넣고서 마감 처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실은 좀 습이 많은 곳이니까 이제 인슐레이션 넣고 그 다음에 뭐 타이백을 친다든가, 그러니까 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습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보드를 치고 나면 우레탄 실리콘으로 코너 같은 자리들, 이음매들을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경이 방수라는 거를 보통은 2층 같은 경우는 한경이 방수를 많이 쓰는데 1층은 여기는 이제 오토플렉스라는 자재로 이제 액체 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한경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경이 청소기 그 한경이 맞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브랜드 이름이 한경이 멤브레인이라 해서 그쪽에서 이제 방수 작업을 하는 업체예요. 여기 지금 바로 이게 스탁 벤트 올라간 겁니다. 벤트가 이게 배관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스탁 벤트가 말 그대로 이게 냄새와 이제 물이 빠져나갔을 때 정체되는 현상을 없애주는 벤트를 스탁 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은 이 지붕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벽으로 빼기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고저차가 좀 줄어들고 항상 여기는 습이 있기 때문에 좀 벽에 오염을 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으로 빼고 있습니다. 다른데 어쨌든 쉽게 해서 병에 이게 지금 하나는 하수관, 하나는 오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에 물을 내렸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물을 담아놓고 물을 내렸을 때 꼴꼴꼴꼴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위에서 구멍을 하나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붕에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 그대로 물을 담아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뺐을 때 이제 꼴꼴꼴꼴 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또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일반적인 목조주택에 많이들 하시나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90% 이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하기가 힘든 곳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 빼고는 스탁밴더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럼 90% 이상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이거는 글쎄요, 이거를 우리나라지만 외국 거를 우리가 굳이 따올 거는 아닌데, 외국에서는 이거 자체가 인스펙터 상황이에요. 네, 인스펙션 상황에 이게 없으면 통과가 안 되는.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시공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요거 시공해 놓은 현장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뭐 기회가 안 돼서 못 본 걸 수도 있고, 그 공정이 안 맞아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 많이 다니셔서 이거를 그냥 당연히 아는 거를 물어보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처음 보셨으면 처음 보셨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공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거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그냥 꼭 해야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조주택은 벤트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듯이, 얘를 이제 스탁벤트라 그러거든요. 얘도 역시나 꼭 있어야 되는 벤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환풍기가 설치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좀 덜하지만 최소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화장실 환풍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거 예비 건축주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스탁벤트는 굉장히 중요한 벤트예요. 이게 어쨌든 오수관, 하수관에 연결돼서 정화조까지 이제 말 그대로 냄새가 역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암만 저기 물을 막아서 뭘 막힘 현상을 하더라도 이게 있음으로써 좀 더 냄새도 많이 빼줄 수 있고, 이게 바깥에서 보시면 시공된 게 보이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이거 영상 나가면은 너 가온파 너 공부 너무 안 한 거 아니야?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럴지도 모르겠다. 글쎄요. 난 비계 올라갈 때마다 이게 천장 채집이 아닌지 무서워. 다리가 후덜덜. 일단 싱글 벌써 다 했네요. 여기도 조금 뭐 다른 데랑 조금 이제 다르게 좀 더 잘했다고 이제 자랑한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이 정도 폭으로 후레싱을 벨리 후레싱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겹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안에 이제 제일 싱글에서 하자가 많이 나는 곳이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그래서 벨리 후레싱이 이렇게 양쪽으로 300 간격으로 해서 쭉 올라가 있어요, 끝에까지. 그러니까 거기 싱글이 하자가 좀 생기더라도 그 밑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쪽에서 보면 저게 뭐 지붕이 뚫려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새게끔 시공이 돼 있습니다. 저게 위에는 오픈돼 있다는 거죠? 오픈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수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기서 미량의 이제 물이 들어가더라도 그 하수로 빠지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하여튼 뭐 못하는 말이지만 좀 많이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현장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협동조합 많이 좀 찾아주세요. 우리는 투명한 협동조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living on a ground because my roots are here. It makes me proud. I have never forgotten it. You don't have to understand about how